안녕하세요. WMH 채널입니다. 베트남 현지 기업을 두고 한국과 중국의 투자자본들 간 인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작년 3분기까지 한국과 중국의 자본들은 각각 1267개와 1973개의 베트남 기업에 대해 인수 합병하거나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이를 통해 현지 인프라 구축과 신규 사업 진출 기회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기획투자부와 외국인 투자국이 발표한 외국인 투자자 유치에 관한 자료에 따르면 전 세계 109개국이 베트남에서 투자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한국이 총 투자액 79억 2천만 달러로 1위를 차지했으며 홍콩은 총 투자액이 78억 7천만 달러로 2위이며 싱가포르는 45억 달러로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일본은 중국을 따돌리고 총 등록 자본 41억 4천만 달러를 기록하며 4위에 올랐고 중국은 40억 6천만 달러로 5위를 차지했습니다. 외국 자본들은 베트남 기업들을 대상으로 6,500위 차례 자본 투자 및 지분 매입이 있었으며 총 투자 자본은 104억 달러로 지난 2018년 동기 대비 82.3% 증가했습니다. 이는 총 등록 자본의 39.8%에 해당합니다. 해외 직접 투자 프로젝트에 대한 자본은 142억 2천만 달러에 달했는데 지난 2018년 동기 대비 7.3% 증가했습니다. 베트남 기업에 대한 인수 투자는 한국과 중국이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습니다. 자본 투자 및 주식 인수에서 중국과 한국은 각각 1973개와 1267개의 베트남 기업에 투자했습니다. 한국과 중국의 투자자들이 베트남의 신규 등록 프로젝트 수가 가장 많고 신규 등록 자본도 많았습니다. 한국은 새로 등록된 자본이 20억 달러로 819개의 신규 프로젝트가 있으며 중국은 신규 등록 자본 20억 달러에 486개의 신규 프로젝트를 진행 중입니다. 베트남 기업을 인수 합병하는 것은 현지 인프라 흡수를 통해 전문성 확보와 현지화에 필요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장점이 크기 때문입니다. 또 현지 대기업 등의 지분 참여로 신규 사업 기회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눈에 띄는 행보는 삼성 SDS입니다. 삼성 SDS는 베트남 IT 서비스 업체 CMC의 지분 30%를 인수해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지분 인수에 총 4천만 달러 이상을 지출했습니다. CMC는 베트남에서 두 번째로 큰 정보기술 회사입니다. 지난 2016년부터 컴퓨터 시스템 및 IoT 관련 서비스 제조 분야에서 삼성과 협력해왔습니다. 인수 합병을 통한 현지화에 좋은 예는 CJ그룹입니다. CJCGV는 지난 2011년 베트남의 극장 사업자 1위인 메가스타를 인수해 베트남 극장 시장에 진출했습니다. 메가스타가 보유한 기존의 우수한 현지 인력과 사업 기반을 손상시키지 않으면서도 본사의 효율적인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조직 통합을 추진했습니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41%인 스크린 점유율을 5년 내 60%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CJ제일제당은 지난 2017년 베트남 식품가공업체인 민다푸드를 지분 매입 방식으로 150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앞서 베트남 현지 김치업체인 옹킴스를 인수했으며 베트남 냉동식품업체인 까우쯔의 지분 71.6%를 확보해 사명을 CJ 까우뜨레푸드로 변경했습니다. 2018년에는 신한카드가 프루덴셜 베트남 파이낸스를 1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하였고 롯데쇼핑이 테크콤 파이낸스를 7,400만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또 SK그룹은 베트남의 삼성으로 불리는 빈그룹에 10억 달러를 투자하였고 마산그룹에 4억 7천만 달러를 투자해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SK그룹은 빈그룹과 함께 5G 통신 사업에 뛰어들 것이라는 현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그룹 역시 빈그룹에 4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통해 빈그룹과 항공기 부품 사업의 합작을 진행 중입니다. KB 하나은행도 베트남 국책은행 BIDV에 8억 8,50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물론 좋은 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롯데지주는 지난 2007년 현지 유일 제과업체인 비비카 지분 30%를 170억 원에 매입하고 2015년에 지분을 44.03%까지 늘렸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적대적인 M&A로 인한 갈등이 불거지며 비비카의 반발을 샀습니다. 비비카는 자사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고 롯데의 기술력을 받아들여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지분을 판 것이지 롯데의 자회사로 들어가기 위해 지분을 넘긴 것은 아니다며 반발해 롯데의 계획은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비비카는 현재 베트남 식품업체인 펜푸드의 지분 50.07%를 넘기고 베트남의 브랜드를 지키겠다고 나서 갈등의 골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종종 무리한 투자로 베트남인들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반면 중국은 베트남에서 환경 오염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낡은 기술의 저품질 투자를 베트남에 시작했고
이는 잠재적으로 환경오염을 초래하고 인프라와 사회에 대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을 베트남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작년 중국이 베트남에 투자한 사업만 봐도 베트남의 고민을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의 주요 투자 사업은 ACRT가 강철 라디안 타이어 제조 프로젝트에 2억 8천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구이저우 어드밴스 타이비 타이어 고무 제조 프로젝트에 2억 1,44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주로 타이어와 고무 등 중국에서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사업들을 베트남으로 이전 중입니다. 중국 투자자들이 M&A를 확장해 베트남 기업들을 무차별로 인수합병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중국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있는 베트남으로서는 한국 기업의 인수합병보다 중국의 베트남 기업 인수를 더욱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베트남이 높은 수준의 외국인 투자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정책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꼭 집어서 중국이라고는 말은 안 했지만 중국의 무분별한 투자에 대해서 베트남이 얼마나 고심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국은 베트남이 다른 나라들과 체결한 자유무역 협정의 원산지 세금 혜택을 얻기 위해 베트남 제조업에 투자를 할 것으로 보이고 한국 역시 불확실한 중국 시장을 대체할 후보지로 동남아를 꼽고 있으며 베트남은 그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베트남 투자를 놓고 벌이는 한국과 중국의 경쟁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WMH 채널이었습니다.